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같이 공부하게 된 유대현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1학기에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학기 때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좀 기대했지만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다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대현이고요. 요게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톡이나 문자 등으로 해서 궁금하신 것들 항상 물어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실 게 있으면 요 아래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웹 프로그램과 디자인 관련 수업을 쭉 해왔고 그리고 2000년 한국정보기술원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20년간 IT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서울시, 또 국세청, LG 시스템에어컨, GS바이오, 일양약품, KBS 이런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의 웹 표준화, 또 웹 접근성,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쭉 참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학교에서 그리고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들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에게 정말 재미있게 웹이란 무엇이고 웹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를 가리키려고 굉장히 수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학습 목표는 뭘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습자와 피학습자의 소통, 또 커뮤니케이션을 넘어가지고 서로 격없는 신뢰 형성이 학습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은 학습자와 피학습자로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학습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대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서로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 서로 어려우면은 쉽게 질문할 수가 없겠죠. 예,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쉽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그리고 소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질문해도 될까 하는 생각들 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문제라도 또
작은 궁금증이라도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자와 피학습자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사제지간은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을 점수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이 좋은 학습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언제든지 질문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 아닌 가치를 만들어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기술이나 코딩 기술이 아닌 우리는 왜 코딩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디자인에 대한 나의 가치관, 디자인에 대한 나의 철학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은 디자인기를 먼저 걸어온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더 전문적인 조력자가 될 거고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독립할, 또 이미 성인이 된 디자이너로서의 자세나 역할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님이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족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선생님들,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의 판단력을 믿고 같이 존중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같이 공동의 목표, 코딩, 디자인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디자이너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호텔 업계, 오프라인 호텔 업계를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숙박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SNS, 페이스북을 선두로 트위터, 또 지금은 인스타그램, 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이런 SNS 중에서 지금 핀터레스트가 세계 3위 SNS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배달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배달의 민족 창업주, 이 공통된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창업주들은 누구냐? 네, 모두 다 디자이너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에어비앤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어떤 숙박업에 대한 새로운 제시, 또 소통을 위한 SNS의 새로운 제시, 핀터레스트의 특징 아시죠? 또 우리가 배달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배달의 민족,
이분들은 다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남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끔 또 뜨려고 여러분과 선생님 다 함께 노력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거대한 일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질과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기 수업 목표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코딩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코딩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코딩. 예.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래픽 툴,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3D, 여러 툴들, 그런 툴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여러분들이 코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웹 코딩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픽은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작업들이고, 코딩은 우리가 어떤 약속된 언어로 웹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뿐 그거의 원리적인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코딩은 디자이너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코딩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아주 어려운 프로그래머들의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쫙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는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선생님만 따라서 열심히 재밌게 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와 재미는 내가 감동받았을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받지 않으면 흥미와 재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감동은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찾는 것일까요? 선생님은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찾는 그 희열이 좀 더 모이고 커지면은 그게 하나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배우는 웹 코딩 참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웹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통신 방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통신 방법을 개발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 모든 기술을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대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 시대라는 세계를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업 때마다 이 팀 버너스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공유, 이거는 우리가 기본소득 100만원, 200만원씩 매월 지급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학기 수업을 할 건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은 바로
CSS3 사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의 기본 개념 그리고 HTML5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CSS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또 응용 페이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발전된 쇼핑몰 웹페이지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것도 모바일 웹페이지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반응형 웹페이지까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지 못할 망정 우리는 기본적인 방법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익히고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반응형 웹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우지도 못하고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HTML5 사용법과 CSS3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기본 페이지, 응용 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까지 한 번씩 실습해서 만들어 보는 게 이번 학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CSS3를 배우기 전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란 뭔지 인터넷의 원리 또 HTML5를 내가 얼마나 코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교환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르쳐 줄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테스트 한 100문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 학습 자료들을 드릴 텐데요. 이것들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인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해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출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 만약에 이게 유출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친구들한테 공유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보시고 폐기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강의실에 자료실에 보면은 기본 수업 기본 역량 테스트 파일이 있을 겁니다. 한글 파일입니다. 우리가 요 파일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 테스트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습의 난이도를 정하고 우리가 학습에서 미비한 점, HTML5나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이런 미비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에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덜 정리된 거, 덜 개념화된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총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거를 제출하고 한 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학습 우리 사이버 강의실에 올려놓은
강의를 보면서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마음 같아서는 수십 번 글을 보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는 코딩 수업이 그냥 타자 연습, 워드 연습을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코딩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꺼내놓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1문항부터 100문항까지 읽어주면서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 답안, 내가 생각하는 답안을 쓰십시오. 그리고 옆에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 분은 갖고 계시고 한 분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 통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내서 학습에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크게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제가 문항이 나갈 겁니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 대한 기본 개념을 끝난 다음에는 HTML5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나무에서 점점점점 세부적인 HTML 태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준비하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란,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터넷이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우리가 인터넷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자각 없이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 통신망은 어떻게 깔려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윗부분을 한번 보세요. 윗부분을 보세요. 세계 지도가 있고 동북 해안이군요. 동북아시아. 야, 그리고 이 각 나라마다 이 붉은 선을 이용해서 굉장히 선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통신선입니다. 해저 케이블 통신선입니다. 누가 돈 많은 선진국이 이렇게 이런 배를 이용해서 이 바다에 광 케이블을, 해저 광 케이블을 심어 놨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통신망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저 케이블이 우리나라 육지로 올라와서 우리가 통신망을 타고
이렇게 각각의 기지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기지국은 어떤 때는 이런 건물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로수에 있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런 망들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에서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해저 케이블이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었고, 그 연결된 해저 케이블은 다시 망을 통해서 땅을 파서 망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 망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망을 분류를 합니다. 자, 제일 작은 크기의 망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2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그거보다 좀 더 큰 도시 크기만한 어떤 인터넷 망.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전국망, 우리 국가 전국에 깔려 있는 망들을 우리는 이런 크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망, 랜선이 얼마, 어떤 크기로 깔려 있느냐, 망에 따라 가지고 랜, 맨, 웬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자, 본인이 생각한 거랑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랜과 맨과 웬은 무언가?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우리 집, 사무실, 학교 내에 깔려있는 랜선으로 깔려있는 망들이 바로 랜입니다. 그리고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를 해서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또는 캠퍼스에 퍼져 있는 컴퓨터 망들, 이런 크기를 우리는 맨이라고 합니다. 웬은 광역통신망을 웬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어떤 망을 씁니까? 저는 KT 올랜망을 쓰고 있고요. 저는 LG U+ 망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SK 브로드웨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망들이 바로 인터넷 망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해 놓은 망들입니다. 그래서 랜, 맨, 웬, 이거는 모든 각종 인터넷 관련 시험에는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던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쭉 배워야 될 백문항,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URL 표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RL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거를 정확히 표기하는 방법, 그 정확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죠? 자, URL 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URL 표기법은 5번 무엇이라 하고 www. 무엇 무엇 답을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RL 표기법 5번 프로토콜을 쓰고 www. 주소를 쓰고 폴더 명을 쓰고 파일 명을 쓰는 것이 바로 URL 표기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넷상의 정보의 위치, 누구? 요 파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일의 위치, 인터넷상의 정보의 위치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RL 표기법은 프로토콜 땡땡 슬러시 슬러시 www 주소 슬러시 폴더 슬러시 파일명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URL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URL은 우리가 도메인 주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URL은 좀 더 정확한 정보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www.naver.com about us 슬러시 index.html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http www.unorg 슬러시 about un 슬러시 index.html. 자, 요 HTML은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www는 웹서버,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un.org 이렇게 하는데 이 un.org 이게 도메인 주소라고 하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붙은 un은 2단계 도메인이고 .org는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최상위 도메인. 제일 마지막 최상위 제일 높은 레벨의 이름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폴더명, 이게 디렉토리명이라고 썼죠. 디렉토리명은 폴더명인데 우리가 서버에서는 폴더를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명, 폴더명이라고 한 거고, 파일명, 내가 찾고 있는 정보가 바로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ww.naver.com 하면은 naver.com은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다음 .net, 넷이 최상위 도메인입니다. 이 최상위 도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com은 영리적인 목적을 하는 업체들을 나타내는 컴퍼니. 또 다음 .net, 네트워크 관리 회사나 기구들을 나타냅니다. edu, 교육기관을 나타냅니다. 자, 하버드 대학, harvard.edu 이렇게 되어 있죠. gov, 정부기관을 나타냅니다. 정부기관. 화이트하우스 gov, gov, 백악관. 또 밀, 군사기관을 나타냅니다. org, 비영리기관. 좀 전에 봤던 un.org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비영리기관일 경우 org라고 합니다. 이런 기관 성격, 요 기관 성격들은 대부분 어떻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상위 도메인 플러스 각 국가의 코드를 우리가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최상위 도메인. 그래서 뭐뭐.com, net, edu, gov, mil, org, 우리나라는 kr, .kr, .jp, .uk 이런 것들이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RL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요 이미지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여기 속성을 보면은 요 속성 이 이미지에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소 U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뭐 슬러시 뭐뭐 슬러시 뭐뭐 슬러시 뭐뭐 .p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 png가 파일명이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파일 폴더명, 그리고 뒤에 요거는 도메인 네임, 맨 앞에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보면은 속성을 보면은 이 정보의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URL에 대한 개념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프로토콜이라 했는데 그럼 프로토콜은 뭘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신 규약입니다.